목소리는 오래전부터 존재했지만 세계는 이제서야 귀를 기울인다. 뉴욕타임스는 그렇게 시작했다. 2025년 여름 세계적인 일간지 뉴욕타임스가 가수 박지현에 대해 조명을 하며 긴 침묵을 깼다. 이는 단순한 K-트로트 가수의 해외 소개 그 이상이었다. 그것은 한 남자의 오랜 기다림과 묵묵한 싸움에 대한 그리고 늦게나마 찾아온 인정에 대한 서사였다. 1995년 12월 12일 전라남도 목포의 용당동에서 태어난 박지현은 화려한 예술 교육이나 음반 기획사의 지원 없이 자랐다. 부모님의 생선 가게를 돕고 복싱으로 몸과 마음을 단련하던 소녀는 어느 날 텔레비전 속 원더걸스와 EPM을 보며 나도 무대에 설 수 있을까란 생각을 품게 되었다. 하지만 그 꿈은 너무 이르고도 멀게 느껴졌다. 가수가 되겠다는 말에 어머니는 노래는 취미로만 해라고 했고 그는 조용히 꿈을 접었다. 이후 박지현은 중국어를 전공하며 해양경찰 공무원을 준비했다. 안정적인 삶을 추구한 그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의무경찰로 복무하며 나라를 위한 책임을 다했다. 그 시간 동안도 그는 노래를 완전히 놓지 않았다. 중국어 특기병으로 복무하며 속으로는 여전히 마이크를 잡고 싶다는 생각이 사라지지 않았다. 전역 후 그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가족의 수산업 일을 도우며 진로에 대해 고민하던 어느 날 그는 TV에서 미스터 트롯을 보게 된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은 다시금 그의 꿈에 불을 붙였다. 처음으로 도전한 무대는 KBS1의 노래가 좋아였다. 그는 4연승을 거두며 프로그램에서 명예졸업이라는 타이틀을 얻었고 소박하지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방송 이후 팬들은 그를 딸기 우유빛깔 박지현 트로트계의 옴므파탈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그의 칭은 그의 순수하고 맑은 이미지, 살짝 찡그리는 코웃음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박지현은 트로트계에 떠오르는 얼굴 중 한 명일 뿐이었다. 본격적인 주목은 2022년 TV조선의 미스터 트롯에 출연하면서 시작됐다. 예선에서 진성의 못난 놈을 부르며 최단 시간 오라트를 받은 그는 그야말로 실력으로 된 사람이었다. 감미로운 음색과 정확한 음정 그리고 무대 위의 겸손함은 마스터들과 대중 모두에게 인상 깊게 다가왔다. 그는 그 뒤로도 떠날 수 없는 당신, 깜빡이를 켜고 오세요 등을 연달아 히트시키며 결승까지 진출했고 최종 1위인 선을 수상했다. 후기에서는 그를 황태자라 부르기 시작했고 팬덤 엔돌핀은 급속도로 커졌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무렵까지도 박지현은 한국 내에서는 분명한 스타였지만 해외 미디어 특히 영어권 주요 언론에서는 철저히 무명이었다. K-팝이 전세계를 휩쓰는 와중에도 그는 여전히 한국 내 전통 장르로 지부되었고 트로트 가수의 존재는 번역되지 않았다. 박지현은 트로트를 새롭게 만들고 있었다. 그의 노래는 고전적이면서도 세련됐고 적이면서도 현대적이었다. 그는 고정관념을 깨고 트로트를 2030세대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장르로 끌어올리고 있었다. 높이 올라간 어깨, 부드럽게 미소 짓는 눈매, 그리고 완벽한 음정. 그는 노래만 잘하는 가수가 아니었다. 세대 간 감성을 잇는 달이었고 트로트의 새로운 얼굴이었다. 그의 팬덤은 기존 트로트 팬층과 달랐다. 부모 세대뿐 아니라 딸과 아들이 모두 지지하는 가수 엔돌핀 팬들은 자발적으로 기부를 조직했고 재현 이름으로 수해복구 성금 3천만 원, 산불 피해 지원금 6천만 원 이상을 모아 전달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박재현은 묵묵히 감사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스포트라이트보다는 진심을 택했던 그는 그렇게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자신의 길을 쌓아 올렸다. 그리고 마침내 2025년 6월 뉴욕타임스가 침묵을 깼다. 코리아즈 과이엇 테너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기자는 직접 한국을 방문해 박재현의 라이브 무대를 보고 이렇게 썼다.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관객이 수천 명이든 수십 명이든 그의 눈빛은 같았다. 그의 목소리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동시에 담고 있었다. 단순한 찬사가 아니라 세계가 이제야 이 남자의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선언과도 같았다. 뉴욕타임스의 기사가 나간 이후 박재현을 향한 글로벌한 관심은 급속히 확산되었다. 해외 팬들은 그를 K-트로트의 혁신가라고 부르며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트위터를 통해 그의 무대를 널리 공유했다.
특히 동남아시아와 일본, 미주 지역에서 박재현의 팬카페와 팬페이지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각국 언론도 그를 조명하기 시작했고 CNN K컬처 포커스, NHK 뮤직 스페셜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 국내 팬들도 이 상황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이제야 세계가 알아주는구나라는 댓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쏟아졌다. 하지만 박지현 본인은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그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그냥 제 자리에서 노래하고 싶을 뿐이에요. 세계든 어디든 노래는 마음에서 전해지는 거니까요. 그의 이런 겸손함은 오히려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를 인터뷰한 뉴욕타임스 기자는 후속 기사에서 박지현은 스타가 되려 하지 않았기에 진짜 스타가 되었다고 평했다. 그 말은 과정이나 미사여구가 아닌 일상과 태도를 보면 자연스레 고개가 끄덕여지는 문장이었다. 2025년 8월 SBS 예능 마이턴에서 그는 다채로운 매력을 보여주었다. 복싱 챌린지에서 안정적인 자세로 상대를 리드하며 예능 치트키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촬영장 비하인드 영상에서는 스태프들에게 간식을 챙기고 동료 출연자들에게 먼저 말을 거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이런 사소한 장면 하나하나가 그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었다. 무대 위에서는 한없이 진지하고 무대 밖에서는 한없이 따뜻한 이 남성 가수는 이제 국민 가수라는 타이틀을 넘어 세계인이 주목하는 아티스트로 거듭나고 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박지현이라는 한 인간이 있었다. 그는 단지 잘생기고 노래 잘하고 성실한 사람이 아니다. 그는 하나의 문화 현상이며 K-트로트라는 장르의 새 가능성을 세계에 보여준 증거다. 뉴욕타임스가 그를 두고 코리아즈 히든 보이스 오브 A 제너레이션이라고 표현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다. 2025년 가을 박재현은 처음으로 일본 도쿄에서 단독 콘서트를 열 예정이다. 소속사는 미국, 베트남, 태국 등지와도 투어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터뷰 말미에 이렇게 말했다. 이제 시작이에요. 더 많은 무대에서, 더 많은 언어로, 더 많은 사람들과 노래하고 싶습니다. 왜 이제야 인정받는가? 그 질문은 이제 더는 늦지 않았다는 응답으로 바뀌고 있다. 이제 박지현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선 존재다. 세대를 연결하고 문화를 공유하며 무대 위에서 한국의 감성과 정서를 세계에 전달하는 문화 외교관으로서의 역할까지 해내고 있다. 그의 음악은 국경을 넘고 언어를 초월한다. 그는 영어와 일본어 발음 연습을 따로 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려졌으며 다양한 언어로 팬들과 직접 소통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박재현이 걸어온 길은 화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길은 진실했고 그래서 더욱 아름다웠다. 이제 그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우리가 묻는 질문은 더 이상 왜 이제야 인정받는가? 가 아니다. 이제 우리는 묻는다. 그는 다음에 어떤 감동을 줄 것인가? 그리고 그 답은 언제나 무대 위에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저를 믿고 기다려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는 무대 위에 힘이 되었고 삶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가수 박지현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더 진심으로, 더 겸손하게, 더 깊이 노래하겠습니다. 이제야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